맛있냐? 당연히 맛이 없죠. 이게 엄청나게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돼 있거든요. 사무실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온갖 종류로 커피 회사들이 이 큐리컵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와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되죠. 그냥 캡슐만 넣고. 이게 물이 간단한 게 여기 이제 침이 있어요. 침이 여기 구멍 뚫는 거예요. 이거 제가 컵 뜯어봤는데 안에는 그냥 커피 가루예요. 그리고 밑에도 침이 있어서 이렇게 구멍 뚫리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 들이붓는 겁니다. 버리고. 근데 이 커피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저게 실링도 그렇게 막 탁월한 녀석은 아니니까 맛으로 마신다기보다 그냥 아쉬워서 마시는 거죠. 사실 지금 학기 초인데 이제 박사 2학기거든요. 제가 지금 페이퍼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writer's block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 쓰는데 글 안 써지는 거, 그거 보고 writer's block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잘 안 써져서 이렇게 벽을 만난 것처럼 블럭이 있다고요. 이제 해서 writing block인지 writer's block인지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기말 페이퍼가 5,000단어면 20장 가까이, 더블 스페이스로 20장 가까이 돼요. 좀 더 큰 페이퍼를 요구할 경우에는 7,500단어 정도까지 가고요. 큰 글을 쓸 때마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가 항상 고민스럽고 문제가 되거든요. 커피를 받침대 삼아서 제가 이번에 글이 정말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블럭이라는 게 뭔지 느꼈거든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글 한 편 쓰는데 확실한 건 제가 익스텐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 파이널 페이퍼에 대해서 교수님 제가 데드라인까지 못 쓰겠으니까 좀 데드라인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60일까지 최대 그냥 교수님 허가만 있으면 별도의 행정 처리 없이 그냥 쓰면 돼요. 그때까지 60일 안에만 쓰면 돼요. 데드라인 이후 60일. 그래서 그러면서 좀 생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오버컴 할 수 있을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 문제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욕심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주제 자체를 사실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좋은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의 양과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그 페이퍼를 통해서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해주는지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스콥 조정을 해야 돼요. 계속 좁히다 보면 이제 읽는 양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글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제가 좀 나이브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 글쓰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좀 현실적이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쓰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완전히 이제 생각을 바꾸고 글쓰기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글은 물 흐르듯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소설도 제가 안 써봤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에세이는 확실히 물 흐르듯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뭔가 사람의 의식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맛깔나는 표현들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저는 좀 더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문학적인 측면에 더 시중해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알게 된 건 아카데믹 라이팅은 좀 문학적 글쓰기랑 확실히 많이 달라요. 전체적인 구조와 이런 것들, 이렇게 뉘앙스와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레고 블록처럼 글을 써야 돼요. 레고 블록처럼 글을 써서 그 블록을 끼워 맞추는. 저는 좀 물 흐르듯이 쓰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5,000단어 이상 넘어가면 그게 사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영어로 글쓰기로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한글로도 힘들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은 이상은 그게 힘든데 저는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 블럭으로 써야 돼요. 근데 한 흐름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시작이 늦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뭐 writer's block이라고 하는 게 썼는데 못 썼다가 아니라 안 써진다는 얘기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간부터 시작했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근데 그래서 또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중간에서 시작해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쓰다 보니까
글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뭘 쓰려고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걸 전제하고 중간부터 써내려갔거든요.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 분량 5천 단어는 거의 다 채워졌고, 어느새 처음에 제가 언급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언급도 못했고, 그리고 이미 중간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한 편의 글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조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형태로 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세 번째는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로 글쓰기가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시작 자체를 못했던 것 같고, 뭐 고해성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고해성사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일단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쓰란 얘기냐. 근데 제가 처음에 중간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쓰기 시작한 거 자체는 잘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써야 될까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못 썼을 것 같고요. 중간이어도 쓰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쓴 걸 버리게 되더라도 일단 써야 생각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집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라이터스 블록이 왔을 때 이게 너무 두렵고 아니면은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클 때 시작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더 증폭돼요. 근데 쓰고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글 쓰는 거 사실 좋아하는 편인데 즐거워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덧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2시간 지나 있고 1000단어 채워져 있고, 뭐 2시간 만에 1000단어 못 쓰지만 아무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일단 쓰기 시작해야 된다. 첫 번째, 그게 어디서든 그 결론이어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고 싶은 결론 먼저 일단 써보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거 되게 프랙티컬한 건데 요약부터 시작한다예요. 사실 주제를 줄이고 논문을 써나가는, 아니면 글을 써나가는, 아카데믹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쉬운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말로 이제 진료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의 닻을 어디다 내릴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면 생각이면 안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주제를 반영하는 콘크리트한, 이렇게 딱딱한 뭐가 있어야 돼요. 닻을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근데 저희 조직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각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을 잡으려면 결국은 책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하나 잡고 요약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페이퍼도 그렇고 이번 페이퍼도 그렇고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메인 텍스트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메인 텍스트를 쭉 읽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요리해서 셧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맛깔나게 썰어서 요리를 다시 해서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만들 거냐라는 걸 고민하기 전에 일단 요약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하고 나면 생각이 좀 잡히고, 요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첩다운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건데 앞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말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이제 앵커를 어디다 내릴 거냐, 닻을 어디다 내릴 거냐 해서 이제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책 요약하는 거 말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스크립처예요. 성경. 근데 보통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닻을 내리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성경에 닻을 내리고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방식을 구성하는 게 보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생각에 닻을 내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논의를 생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앵커를 내리고 하는 거에서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거기에 닻을 내리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설교가, 저는 그랬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 때마다 했던 거는 결국은 텍스트 그냥 쳐다보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하다 보면 사실 만약에 이게 2시간짜리면 강의나 이런 거면 여기저기서 생각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뭐 보통 30분에서 40분 하니까 길어봤자 50분이니까 설교는 텍스트에 뿌리를 내리고 텍스트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 시간 채우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 안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콘크리트한 내 논증에 근거를 둘 수 있는 딱딱한 바닥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글을 조립을 해야죠. 다시 글로 돌아오면 글을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구조에 맞게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자괴감 넘치고 스트레스 넘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나누었던 그런 뭐랄까요,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라이더스 블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번 페이퍼 쓸 때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학기 페이퍼도 2개 써야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재밌는 주제 잡아서 잘 쓰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과정이 재밌으면 좀 이렇게 저스티파이가 되는 편이라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마무리하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피왕이었습니다.